안녕하세요.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를 나누는 채널입니다. 오늘은 우리 몸에 이로운 다양한 약초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천궁, 천초, 천화분, 창의자, 청상자, 초오, 지유, 차전자, 그리고 진피까지. 이 약초들이 가진 놀라운 효능과 특징, 그리고 올바른 사용법에 대해 깊이 있게 탐구해 보겠습니다. 특히 스크립트의 목표 길이에 맞춰 각 약초의 효능과 특징을 풍부하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여러분의 이해를 돕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첫 번째 약초는 바로 천궁입니다. 천궁은 미나리과에 속하는 여러 해살이 풀로 그 뿌리줄기를 약재로 사용합니다. 천궁의 한약명 또한 천궁인데요. 예로부터 여성 건강에 특히 좋다고 알려져 왔으며 그 효능은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합니다. 천궁의 가장 대표적인 효능은 바로 혈액순환 촉진입니다.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우리 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손발이 차거나 저린 증상, 어지럼증, 피부 트러블, 만성 피로 등이 나타날 수 있는데 천궁은 이러한 혈액순환 장애를 개선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혈액이 온몸을 잘 돌게 함으로써 각 세포에 산소와 영양분을 효과적으로 공급하고 노폐물은 원활하게 배출되도록 돕습니다. 이는 전반적인 신체 기능을 향상시키고 몸을 더욱 건강하고 활력 있게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합니다. 두 번째로 천궁은 뛰어난 진통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여성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두통, 월경통, 그리고 산후 복통 완화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출산 후 여성들의 자궁 수축을 돕고 어혈을 풀어주는 데도 활용되어 산후 조리 기간 동안의 통증 관리와 회복에 유용하게 사용됩니다. 이 외에도 천궁은 간 기능을 활성화하고 빈혈 개선에 도움을 주며 심장 근육 수축 부전으로 인한 흉통이나 통증 완화에도 효과를 발휘합니다. 한의학에서는 천궁이 기를 순환시키고 울결된 것을 풀어주며 풍을 제거하고 습한 것을 좋아하게 하는 효능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울결된 것이란 몸 안에 막혀 정체된 기운이나 혈액을 의미하며 천궁은 이를 풀어줌으로써 몸의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또한 외부에서 침입한 나쁜 기운인 풍과 습을 몰아내는 데 탁월한 효과가 있어 풍습으로 인한 관절통이나 신경통에도 활용됩니다. 이러한 다양한 작용을 통해 천궁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고 건강을 증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천궁의 특징으로는 약성이 비교적 온화하여 장기간 복용해도 큰 무리가 없다는 점과 맵고 쓰며 약간 신맛이 난다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또한 방향성 정유를 다량 함유하고 있어 독특하면서도 향긋한 냄새가 나는데 이 향기로운 성분들이 약효를 발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독특한 향은 스트레스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천궁의 사용법은 다양합니다. 어린 잎은 신선한 나물로 무쳐 먹거나 국에 넣어 섭취하여 봄철 식탁을 풍성하게 합니다. 약재로 사용할 때는 뿌리줄기를 채취하여 건조시켜 사용하는데 끓는 물에 담가 기름 성분을 없앤 뒤 사용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약효를 더욱 효과적으로 추출하고 불필요한 성분을 제거하기 위함입니다. 일반적으로 하루에 39지를 달여 복용하거나 환제나 산제로 만들어 복용하기도 합니다. 복용량은 개인의 체질과 증상에 따라 조절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천궁을 사용할 때는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황련과의 배합을 피하는 것이 좋고 너무 오래 복용하면 원기를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장기간 복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은 사람, 즉 평소에 열이 많고 얼굴이 붉어지거나 땀을 많이 흘리는 체질의 사람은 천궁의 따뜻한 성질이 체내 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복용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천궁은 단독으로 사용하기보다는 다른 약재와 함께 처방되어 보조약재로 쓰일 때 더욱 시너지를 발휘하여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이는 한약의 기본적인 원리 중 하나로 여러 약재의 상호작용을 통해 약효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약초는 천초입니다. 천초는 운양과에 속하는 낙엽 화렵 관목인 초피나무의 열매를 말합니다.
이 역시 한약명으로 천초라고 불리며 독특한 향과 맛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천초는 우리나라의 산과 들에서도 흔히 볼 수 있으며 음식의 향신료로도 사용되어 우리에게 친숙합니다. 천초의 핵심 효능은 바로 중초를 따뜻하게 하고 한사를 없애며 습사를 제거하고 통증을 그치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초란 한의학에서 비장과 위장을 포함하는 우리 몸의 중간 부위를 의미하며 소화와 흡수를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들이 위치한 곳입니다. 천초는 이 중초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위산 과다에 의한 식욕 감퇴, 소화 기능 저하, 식후, 복부 팽만감, 구토, 설사 등 소화기 계통의 문제를 개선하는 데 탁월한 도움을 줍니다. 위장을 따뜻하게 하여 소화 효소의 활성을 돕고 소화 기능을 활성화시키며 찬 기운으로 인해 발생하는 복통이나 설사 등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특히 손발이 차거나 배가 차가워 자주 설사를 하는 사람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천초의 독특한 특징 중 하나는 열매의 기름 성분이 살충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회충과 같은 기생충을 마비시켜 몸 밖으로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과거에는 구충제로도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천초는 독특한 매운맛과 향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소화를 촉진하고 식욕을 돋우는 데도 기여합니다. 천초를 약재로 사용할 때는 약한 불로 볶아서 진을 빼낸 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처리하면 독성이 줄어들고 약효는 더욱 효과적으로 발휘됩니다. 또한 찌어서 나오는 붉은 가루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천초는 독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에 따라 정확한 용법과 용량을 지켜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임의로 과다 복용할 경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약초는 천화분입니다. 천화분은 박과에 속하는 하늘타리의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약명 역시 천화분입니다. 천화는 봄에 꽃이 하늘을 향해 피어 있다는 뜻이고 분은 뿌리를 문질러 나오는 흰 분말을 약으로 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늘타리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며 그 뿌리는 예로부터 귀한 약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천화분의 주요 효능은 열을 내리고 진액을 생성하며 폐를 튼튼하게 하고 대변을 잘 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몸 안에 쌓인 불필요한 열을 식혀주고 부족한 진액을 보충하여 갈증 해소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폐에 열이 많아 발생하는 기침, 가래, 마른 기침, 기관지염 등에 효과적입니다. 천화분에 풍부하게 함유된 사포닌 성분이 가래를 사귀는 작용을 하며 기관지 점막의 기능을 강화하여 호흡기 질환 개선에 기여합니다. 또한 염증을 완화하고 고름을 빨리 배출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종기나 피부 질환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고 수분을 공급하여 변비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숙변 제거에도 기여합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천화분이 항암 작용을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어 암치료 보조제로의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는 천화분이 가진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 덕분으로 앞으로 더욱 심층적인 연구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천화분은 맛은 달고 쓰며 성질은 차갑습니다. 주로 뿌리를 찧어서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찬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몸이 차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복용에 주의해야 하며 전문가와 상담 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 약초는 창의자입니다. 창의자는 국화과에 속하는 독고마리 열매를 약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약명은 역시 창의자입니다. 독고마리는 길가나 밭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며 그 열매는 옷이나 동물 털에 잘 달라붙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창의자의 핵심 효능은 풍습을 제거하고 코막힘을 해소하며 통증을 완화하는 것입니다. 특히 코 관련 질환에 매우 효과적인데 비염, 축농증, 두통, 발열, 기침, 가려움증, 중이염 치료에 두루 사용됩니다. 창의자는 콧물을 먹게 하고 코막힘을 해결하여 호흡을 편안하게 돕습니다. 이는 알레르기 비염이나 만성 비염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풍으로 인해 발생하는 두통이나 관절통을 완화하는 데도 도움을 주며 피부 가려움증을 치료하고
죽은 조직을 제거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아토피성 피부염이나 습진과 같은 피부 질환에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창의자는 맵고 달며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독이 있는 약초이므로 사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하루 4.5구지를 달여 복용하거나 볶아서 가루 낸 다음 끓인 물에 타서 복용하기도 합니다. 볶는 과정은 독성을 완화하고 약효를 증진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주의사항으로는 혈어로 인한 두통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즉, 혈액 부족으로 인한 두통에는 창의자의 따뜻한 성질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량 복용 시 구토, 복통, 설사, 현기증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정해진 용량을 지켜야 합니다. 몸에 열이 많은 사람, 즉 평소에 열이 많고 얼굴이 붉어지는 사람은 창의자의 따뜻한 성질이 체내 열을 더욱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복용을 금하며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 없이 함부로 복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5번째 약초는 청상자입니다. 청상자는 비름과에 속하는 맨드라미 씨앗을 말하며 한약명도 청상자입니다. 맨드라미는 관상용으로도 많이 심겨지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식물입니다. 청상자의 가장 중요한 효능은 간에 화를 내리고 눈을 밝게 하며 어지럼증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눈 건강은 매우 중요한데 청상자는 간열로 인한 눈병, 즉 눈의 충혈이나 통증, 시야 흐림, 건조함 등에 효과적입니다. 특히 급성 결막염에 좋은 효과를 보이며 눈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시력을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장시간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으로 지친 눈의 피로를 푸는 데도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열로 인해 발생하는 고혈압이나 두통, 어지럼증에도 보조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간에 열을 내림으로써 두통과 어지럼증을 완화하고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기여합니다. 청상자는 맛은 쓰고 성질은 약간 차갑습니다. 간에 작용하여 간의 열을 식히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가루로 만들어 복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성질이 차갑기 때문에 소화기가 약하거나 설사를 자주 하는 사람은 전문가와 상담 후 신중하게 복용해야 합니다. 6번째로 소개할 약초는 바로 초호입니다. 초호는 미나리아 제비과에 속하는 밭꽃의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며 한약명 또한 초호입니다. 초호는 매우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만 그 뿌리는 강력한 독성을 지니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초호의 주된 효능은 풍습을 제거하고 한기를 흩어지게 하며 통증을 완화하고 부종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특히 허리와 무릎 관절 통증과 같이 찬 기운과 습기로 인해 발생하는 통증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성 통증 등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뱃속의 덩어리, 손발이나 아랫배가 찬 증상에도 사용되어 몸을 따뜻하게 하고 혈액순환을 돕습니다. 이는 만성적인 냉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초호는 맵고 뜨거운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독이 강한 약초라는 점을 반드시 인지해야 합니다. 초호의 독성은 아코니틴이라는 성분 때문이며 이 성분은 신경계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초호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 후 복용해야 합니다. 독성이 매우 강하므로 일반인이 임의로 사용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한의사나 의사의 처방과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처음 복용할 때는 맛을 보듯이 아주 소량씩 시작해야 하며 가루로 복용하는 것은 특히 위험합니다. 과다 복용 시에는 중추신경마비, 부정맥, 호흡곤란 등으로 사망에 이를 수도 있는 무서운 독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장질환,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임산부나 노약자는 복용을 피해야 합니다. 초호를 한약재로 사용할 때는 법제 과정을 거쳐 독성을 줄인 후 사용합니다. 법제란 약재의 독성을 제거하거나 약효를 증진시키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처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반드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처방에 따라 안전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7번째 약초는 지유입니다. 지유는 장미과에 속하는 오이풀의 뿌리를 약재로 사용하며 한약명은 역시 지유입니다. 오이풀은
우리나라 산과 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식물이며 붉은색 꽃이 특징입니다. 지유의 주요 효능은 혈액을 식혀 지혈하고 해독하며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입니다. 다양한 출혈 증상에 사용되는데 예를 들어 코피, 잇몸 출혈, 장 출혈, 치질 출혈 등 내외 부적인 출혈을 멈추게 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출혈로 인한 어지럼증이나 빈혈에도 간접적으로 기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스럼, 화상, 이질 등에도 사용되어 염증을 완화하고 해독작용을 합니다. 피부의 염증을 가라앉히고 상처 회복을 돕습니다. 군살을 없애고 땀나는 것을 멈추게 하며 쇠붙이에 다친 상처를 낫게 하고 피고름을 멈추게 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이는 지유가 가진 수련 및 해독 작용 덕분입니다. 지유는 쓰고 신맛이 나며 성질은 차갑습니다. 주로 뿌리를 갈아서 하루 1.53g씩 복용하거나 찌어즙을 내어 마실 수 있습니다. 외용 시에는 적당량을 환부에 바르거나 지유를 달인 물로 환부를 씻어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유 역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허한으로 인한 출혈, 즉 몸이 차고 기운이 허약하여 발생하는 출혈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지유의 찬 성질이 몸을 더욱 차게 만들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화상 면적이 넓을 때 외용하면 중독성 간염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중요하며 장기간 또는 대량 사용 시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담해야 합니다. 8번째 약초는 차전자입니다. 차전자는 질경이 씨앗을 약재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약명도 차전자입니다. 질경이는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풀이며 그 씨앗은 작지만 놀라운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뇨작용, 설사 먹게함, 간 기능 활성화, 폐열로 인한 해수 등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차전자의 가장 잘 알려진 효능은 뛰어난 이뇨작용입니다. 소변을 원활하게 배출시켜 방광염이나 전립선염과 같은 임증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는 몸속에 불필요한 수분과 노폐물을 배출하고 부종을 완화하는 데도 효과적입니다. 특히 소변이 시원하지 않거나 잔뇨감이 있을 때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설사를 먹게 하는 지사작용도 있어 장 건강에도 기여합니다. 장 운동을 조절하고 수분을 흡수하여 설사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간 기능을 활성화하여 어지럼증이나 두통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며 폐열로 인한 해수, 즉 폐에 열이 많아 발생하는 기침에도 효과가 좋습니다. 기관지 건강, 눈 건강, 피부 건강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차전자는 질경이 씨앗으로, 특히 차전자피는 80% 이상이 식이섬유로 이루어져 있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하고 변비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 건강을 증진하고 배변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숙변 제거에도 도움을 줍니다. 보통 차전자 810g을 물에 달여 마시거나 차전자피 분말을 물에 타서 섭취하는 방식으로 사용합니다.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며 물을 적게 마시면 오히려 변비가 심해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9번째 약초는 진피입니다. 진피는 귤의 껍질을 말린 것으로 한약명도 진피입니다. 오랫동안 숙성시킨 것을 진피라고 부르며 숙성기간이 길수록 약효가 더욱 좋아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묵은 진피일수록 약효가 뛰어나다고 하여 오래된 진피를 귀하게 여깁니다. 진피의 핵심 효능은 소화를 돕고 기순환을 촉진하며 가래를삭이고 기침을 먹게 하는 것입니다. 진피의 향긋한 방향성 성분은 위장의 운동을 활발하게 하여 소화를 돕고 더부룩함이나 소화불량 증상을 완화합니다. 특히 기름진 음식을 먹고 체했을 때 진피차를 마시면 효과적입니다. 또한 몸 안의 기운이 정체되어 발생하는 다양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기의 순환을 원활하게 돕습니다. 기가 막히면 피로감, 무기력감, 소화불량 등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 진피는 이러한 기체증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감기나 기관지염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가래를삭이고 기침을 먹게 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폐 기능을 강화하고 면역력을 증진하는 데도 도움을 주어 환절기 건강관리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비타민C 또한 풍부하여 피로 회복과 피부 미용에도 좋습니다. 진피는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으며 특유의 향긋하고 약간 쓴맛이 납니다. 주로 차로 달여 마시거나 음식에 향신료처럼 넣어 섭취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각종 찌개나 조림 요리에 넣어 잡내를 제거하고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한약재로 사용할 때는 다른 약재들과 배합하여 약효를 상승시키기도 합니다. 진피는 일상생활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약재이므로 소화가 잘 안 되거나 감기 기운이 있을 때 따뜻한 진피차 한 잔으로 몸을 따뜻하게 하고 건강을 지키는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차로 마실 때는 진피 조각을 깨끗이 씻어 물에 넣고 끓여주면 됩니다. 기호에 따라 꿀을 첨가하여 마셔도 좋습니다. 오늘 우리는 천궁, 천초, 천화분, 창의자, 청상자, 초오, 지우, 차전자, 진피까지 총 9가지 약초의 효능과 특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각 약초는 우리 몸의 특정 부위나 증상에 특별한 효능을 발휘하며 올바르게 사용하면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각 약초가 가진 고유의 성질과 효능을 이해함으로써 우리는 더욱 현명하게 자연의 선물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약초를 사용할 때 반드시 전문가의 지시를 따르고 자신의 몸 상태와 체질에 맞춰 신중하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독성이 강한 초호와 같은 약초는 절대 임의로 복용해서는 안 됩니다. 일반적인 약초라고 할지라도 과다 복용하거나 체질에 맞지 않으면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항상 전문가와의 상담을 우선시해야 합니다. 한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개인에게 가장 적합한 약초와 복용법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내용을 통해 여러분의 약초에 대한 이해가 더욱 깊어졌기를 바랍니다. 건강한 삶을 위한 지혜로운 선택에 이 정보가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